이수연이 정말 하차하나 이 한 문장이 인터넷을 파고드는 속도는 번개가 아니라 폭발이었다.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도 될 한 줄짜리 추측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달랐다. 댓글창이 먼저 굳어버렸고 라이브 채팅이 먼저 잠잠해졌고 팬카페의 공기가 먼저 얼어붙었다. 오늘 녹화장에서 이수연 표정 진짜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시작이었다. 길지도 않았다. 근거가 빽빽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직감했다. 아, 뭔가 있구나. 이유는 간단했다. 그 한 줄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던 불편함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다. 현역가왕 3회 12살 최연소 참가자, 시즌 초반부터 구승 예약이라는 말까지 따라붙었던 아이, 심사위원과 시청자 눈물을 동시에 끌어낸 시즌 최초 올인정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등에 지고 들어온 아이, 시청자들이 가장 쉽게 사랑해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도 함께 갖췄다. 그 이름이 이수연이다. 그리고 지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울었냐, 안 울었냐가 아니다. 이수연의 눈물 뒤에 숨어있는 프레임이 문제다. 그 프레임이 얼마나 교묘하게 짜였는지, 그 프레임이 왜 하필 이수연에게만 집요하게 씌워지는지, 그래서 팬카페의 한 줄 글이 왜 폭발해버렸는지, 지금부터는 그 구조를 긴급 해부해야 한다. 사건은 의외로 조용하게 시작됐다. 어떤 팬카페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 노래 끝나고도 안 웃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이 사람들의 눈을 멈춰 세웠다. 무대 뒤에서 할머니랑 끌어안고 오는데 제작진 표정이 이 말은 순간적으로 감상 후기가 아니라 현장 신호가 되어버렸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래 본 사람들은 안다. 무대가 좋았다는 후기와 공기가 이상했다는 후기는 결이 다르다. 전자는 취향이고 후자는 경고다. 그리고 그 경고는 곧바로 증언으로 증식했다. 심사평 나올 때 분위기 좀 이상했어요. 한 마스터가 세게 말하니까 객석이 싸해졌어요. 카메라 꺼진 뒤 관객은 박수치는데 정작 당사자는 울고만 있었어요. 조각조각 떠다니던 말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못했다. 아, 단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형태를 갖고 있구나. 그 형태가 바로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이수연을 이수연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렌즈다. 아이를 한 사람의 가수로 보기보다 제작진이 원하는 감정의 방향으로만 보게 만드는 각도다. 어느 순간부터 방송은 이수연의 무대보다 이수연의 반응을 먼저 팔기 시작했다. 노래의 완성도보다 떨리는 손을 먼저 보여주고 호흡보다 눈가의 물기를 먼저 잡고 박수보다 포옹을 먼저 반복했다. 처음엔 시청자들도 따라 울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눈물 앞에서는 마음이 녹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부터 반복이 시작된다. 같은 장면이, 같은 감정이, 같은 서사가 회차를 넘어 계속 돌아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청자는 뭉클함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낀다. 감동이 아니라 소비 같다. 위로가 아니라 전시 같다. 보호가 아니라 채굴 같다. 이게 바로 프레임 논란의 출발점이다. 이수연이 프로그램의 얼굴이 된 것은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실력은 분명했다. 버튼을 거의 동시에 눌러버리게 만든 첫 무대의 힘. 귀여운 신동시라는 단어로는 묶을 수 없는 감정의 설계. 그런데 제작진은 그 힘을 이 노래의 힘으로 확장시키기보다 서사의 힘으로 고정시키는 쪽을 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눈물, 떨림, 포옹, 할머니, 그리고 관객의 반응. 이 5가지가 편집의 핵심 키워드처럼 반복될수록 이수연은 점점 더 굴리는 아이로 굳어간다. 여기서부터 함정이 생긴다. 울리면 박수받고 울리지 않으면 심심해진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성장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처음만큼 감동이 없다는 평가가 붙는다. 이수연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틀리게 되는 판 위에 올라선다. 바로 이 지점이 프레임의 잔인함이다. 논란의 불씨가 된 문제의 회차, 그날의 공기는 변화를 요구했다. 더 이상 어린 서사만 반복하지 말자.
이제는 가수로서의 폭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렀다는 말이 돈다. 그래서인지 그날 이수연은 이전과 다른 스타일링,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분위기, 그리고 발라드 트로트가 아닌 중간 템포의 리듬 있는 곡을 선택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무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박자도 안정적이었고 리듬감도 예상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굴림이 말고 확장이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디션에서 변화는 칭찬이 아니라 비교를 부른다. 비교는 가장 잔인한 무기다. 방청객들의 말에 따르면 한 마스터가 처음에 봤을 때만큼의 감동은 아니네요 라는 취지의 말을 던지는 순간 객석이 싸해졌다고 한다. 그 말은 단순 평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선언이다. 너는 처음의 눈물로 기억된 참가자다. 즉, 이수연의 기준을 노래가 아니라 첫 감동에 묶어버리는 순간이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너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감정으로 돌아왔냐를 묻는다. 그리고 가장 뜨겁게 번진 것은 이른바 마녀 심사단으로 불리는 인물의 멘트였다. 우리는 당신의 사연만 보러 온 게 아니다. 감정에만 기대면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은 성인 가수에게는 냉정한 조언일 수 있다. 하지만 12살에게 던져지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청자들이 보기엔 역할 부여가 된다. 너는 이제 울리는 아이가 아니라 책임지는 가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아이고 성장해야 할 시간이 있고 감정을 배우는 과정 속에 있다. 그 아이에게 오래가는 가수의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아이는 실력보다 부담으로 평가받는다. 어른들이 던진 단어가 아이의 어깨 위에서 무게가 되어버리는 장면? 방청객들이 그때 진짜 얼어붙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팬카페 한 줄 글이 왜 폭발했는지 답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한 줄을 하차의 증거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 한 줄을 불편함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미 시청자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감동을 만들기 위해 참가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기보다 감정을 더 크게 뽑아내려는 연출의 욕심. 참가자의 서사가 진짜 서사가 아니라 편집의 재료가 되는 순간들. 그 축적된 불편함이 기수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는 한 줄과 맞닿는 순간 폭발은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하차설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그 판에서 꺼내고 싶어서 그 소문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만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했어. 이런 마음이 자극적인 제목과 뒤엉켜버린 것이다. 하차설은 사실 여부 이전에 시청자들의 탈출 욕구가 만들어낸 그림자다. 프레임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수연을 둘러싼 이중 명령이다. 울리지 말라고 하면서 울리는 장면을 홍보에 쓰고 성장하라고 하면서 성장한 무대에는 처음만큼 감동이 없다고 말한다. 사연을 소비하지 말자고 하면서 사연이 가장 잘 팔리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이 모순은 성인도 견디기 어렵다. 하물며 12살은 어떻겠는가? 학교 숙제, 시험, 친구, 가족, 그리고 주마다 반복되는 대형 녹화. 수백만 시청자의 시선이 매주 한 아이의 표정에 꽂힌다. 오늘 울면 내일은 또 울었냐고 말하고 오늘 안 울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 지옥 같은 균형 게임의 한가운데에 이수연이 서 있다. 그러니 소문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사람들은 지수연이 하차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지수연이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를 이미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긴급 분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하차 여부가 아니라 선택이 그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는 것이다. 어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다 자산이 될 거야.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남는 건 시청률이 아니라 기억이다.